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을 해볼까? 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다며 가족이나 친구가 그리워지신 적은요? 혹시 70세가 넘었으니 외로움은 어쩔 수 없지라며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68세의 생활 코치입니다. 40년 넘게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나누며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매일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걸 배워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70세 이후에도 외로움은 필수가 아니에요.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내 삶을 따뜻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답니다. 특별한 돈이나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하루 510분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멀어지고 웃음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습하고 제 고객들에게 추천해온 70세 이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취미, 친구, 건강 같은 것들이 삶을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저는 지금 68세인데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손주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로부터도 할머니, 언제나 웃음이 넘치시다. 라는 칭찬을 듣곤 해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 기쁨을 더하고 매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거나 70세 이후에도 웃으며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을 채우는 취미 갖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간다며 TV만 켜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새로운 취미는 무리하라며 주저하신 적은요? 혹시 취미는 젊은 사람들 목기지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취미는 마음의 따뜻한 친구예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취미는 시간을 즐겁게 채우고 외로움을 멀리 쫓아줍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은 정신을 맑게 하고 성취감을 준답니다. 게다가 취미는 집 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취미는 마음의 꽃이야. 조금씩 피우면 삶이 환해져. 저는 일주일에 2~3번 간단한 취미를 즐겨요.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서예를 배우고 집에 와서 작은 종이에 글씨를 써봐요. 주말엔 뜨개질을 하며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만들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훌쩍 가고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30분 정도 간단한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색연필로 간단한 꽃 그림을 그려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녹음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서 어르신 취미 강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서예, 합창, 꽃꽂이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게 어색하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젊을 때 즐겼던 바느질이나 시 낭송을 꺼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즐기는 게 목표랍니다. 78세의 고객 김할머니가 계셨어요. 김할머니는 시간이 너무 남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서예를 배워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개월 뒤에 글씨 쓰는 게 재미있고 외롭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김할머니는 서예를 즐기시며 하루가 풍성하다고 하세요. 취미는 마음을 위한 따뜻한 선물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즐거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 30분 집에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취미가 외로움을 쫓는 친구니까 즐거운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색연필을 꺼내보세요. 마음이 좋아 반짝여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취미를 시작해서 하루가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 드시죠? 2번째 이유,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면 좋을 텐데라며 가족이 그리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집에만 있어도 되지 하며 사람들과 덜 만난 적은요? 혹시 사회활동은 귀찮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회적 연결은 마음의 햇살이에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친구, 이웃, 동네 모임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게다가 사회적 연결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외롭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의 따뜻한 담요야. 자주 만나면 외로움이 멀어져.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나 이웃과 시간을 보내요.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이웃과 공원을 15분 걷죠. 가끔 전화로 옛 친구와 그때 그 시절 어땠지? 하며 웃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충만해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1시간 정도. 친구나 이웃과 만났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이웃과 짧은 산책을 계획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어떤 모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바둑 노래, 교실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전화로 친구와 10분만 이야기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가족만이 내 유일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80세의 고객 박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박할아버지는 혼자 있으니 적적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경로당 모임에 가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친구들과 바둑두니 외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박할아버지는 매주 모임에 나가시며 하루가 따뜻하다고 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마음을 위한 포근한 포옹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밝아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말 30분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동네 이웃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외로움을 쫓는 열쇠니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마음이 좋아 따뜻해 라고 말할 거예요. 취미와 사회적 연결로 하루가 한결 풍성해진 느낌이 드시죠? 이 2가지 이유만으로도 혼자 사는 삶이 덜 외로워질 거예요. 아직 외로움을 멀리 쫓는 4가지 이유가 남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70세 이후에도 따뜻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계속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이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2가지 따뜻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죠. 내 시간을 채우는 취미는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사회적 연결은
친구와의 대화로 마음을 밝혀줍니다. 벌써 집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며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은 마치 내 삶에 부드러운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외로움이 멀어지면서 동네 공원을 걸을 때 더 가볍게 웃고 손주들과 전화로 이야기할 때 더 밝은 목소리가 나오죠. 68세인 저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매일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이웃과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손주들로부터 할머니, 언제나 웃음이 많아요. 라는 칭찬을 듣곤 해요. 하지만 아직 외로움을 멀리 쫓는 4가지 이유가 남아 있어요. 오늘은 그중 2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어가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3번째 이유는 간단한 건강 관리로 몸과 마음 챙기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몸이 무겁다며 소파에만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건강은 어쩔 수 없지라며 체력을 포기하신 적은요? 혹시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건강관리는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간단한 건강관리 루틴은 몸을 가볍게 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났거나 취미를 즐길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게다가 건강을 챙기면 병원에 덜 의지하게 되어 혼자 사는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관리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손길이야. 조금씩 챙기면 외로움이 멀어져. 저는 매일 아침 10분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 마시기를 챙겨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복권소에서 혈압을 재고 약을 잊지 않도록 상자에 정리해요. 이렇게 하면 몸이 가볍고 마음도 안정된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510분 간단한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5분 하거나 팔을 쭉 뻗는 동작을 10회 해보세요. 약을 먹는다면 요일별로 약 상자를 정리하거나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잊지 마세요. 동네 복권소에서 무료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준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보세요. 만약 운동이 어색하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박자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어 보세요. 79세의 고객 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몸이 무거워서 집에만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주 뒤에 몸이 가볍고 외출이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할머니는 매일 스트레칭하며 외로움이 줄었다고 하세요. 건강관리는 몸과 마음을 위한 따뜻한 포옹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힘이 났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아침에 5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건강이 외로움을 쫓는 에너지니까 간단한 루틴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5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마음이 좋아 밝아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건강관리를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시죠? 4번째 이유, 집을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지라며 공간을 소홀히 하신 적은요? 혹시 집 꾸미기는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집은 마음의 안식처예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집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매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작은 화분, 예쁜 커튼, 좋아하는 사진 같은 것들은 집에 생기를 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포근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게다가 집을 내 취향대로 꾸미면 내 삶에 주도권이 생기고 외로움이 덜 느껴집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은 마음의 보금자리야. 조금씩 꾸미면 외로움이 멀어져. 저는 집을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줘요. 예를 들어 거실 탁자에 작은 화분을 두고 창문에 밝은색 커튼을 걸었어요. 벽에 손주들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고 저녁엔 따뜻한 조명을 켜줘. 가끔 좋아하는 차를 예쁜 찻잔에 따라 마셔요. 이렇게 하면 집이 포근하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1015분 정도 집에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화분에 선인장을 키워보거나 오래된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보세요. 시장에서 밝은색 테이블볼을 사서 식탁에 깔아도 좋아요. 만약 큰 변화가 부담스럽다면 방 한쪽에 좋아하는 책이나 잡지를 쌓아놓고 그 옆에 편한 쿠션을 두세요. 중요한 건 집을 내 취향대로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집을 꾸미면 더 즐거워진답니다. 81세의 고객 최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최할아버지는 집이 너무 휑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작은 화분을 두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집이 따뜻해지고 외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최할아버지는 사진 액자와 조명을 추가하시며 집이 아늑하다고 하세요. 집을 꾸미는 것 마음을 위한 따뜻한 담요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푸근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 10분 작은 화분을 사거나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집이 외로움을 쫓는 안식처니까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예쁜 찻잔을 꺼내보세요. 마음이 좋아 따뜻해 라고 말할 거예요. 건강을 챙기고 집을 아늑하게 만들어 혼자 사는 삶이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 드시죠? 이런 방법들로 외로움이 멀어지고 매일이 더 포근해질 거예요. 아직 외로움을 쫓는 두 가지 이유가 남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70세 이후에도 풍성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이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4가지 따뜻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죠. 내 시간을 채우는 취미는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사회적 연결은 친구와의 대화로 마음을 밝혀줍니다. 간단한 건강관리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을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포근하게 채워줍니다. 벌써 집에 작은 화분을 두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며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해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은 마치 내 삶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아요. 외로움이 멀어지면서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더 밝게 웃고 손주들과 전화로 이야기할 때 더 따뜻한 목소리가 나오죠. 68세인 저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서예를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선생님, 68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손주들로부터 할머니, 언제나 행복해 보여요. 라는 칭찬을 듣곤 해요. 오늘은 마지막 2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이 6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면 70세, 80대, 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고 풍성해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5번째 이유는 작은 목표 세우고 성취감 느끼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오늘은 뭐 할 게 없나라며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큰 목표는 무리하라며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신 적은요? 혹시 목표는 젊은 사람들 먹기지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작은 목표는 마음의 불꽃이에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과정은 성취감을 주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책 한 권 읽기, 동네 한 바퀴 걷기, 간단한 요리 배우기 같은 작은 것들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게다가 성취감은 자신감을 키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목표는 마음의 씨앗이야. 하나씩 이루면 삶이 빛나. 저는 매주 하나씩 작은 목표를 세워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다 읽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다음 주는 새 요리법으로 된장국을 끓여보는 걸로 했죠. 목표를 이루면 작은 노트에 해냈다 라고 적고 미소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의미 있고 마음이 뿌듯해진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510분 정도 간단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공원을 3번 걷는다거나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외운다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가 목표라면 저녁에 10분씩 읽고 요리가 목표라면 시장에서 재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목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더 작게 나눠보세요. 책 한 장 읽기처럼 아주 간단하게요. 중요한 건 이루는 과정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83세의 고객 박할머니가 계셨어요. 박할머니는 할 일이 없어 적적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공원을 2번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2주 뒤에 목표를 이루니 뿌듯하고 외롭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박할머니는 작은 목표를 세우시며 하루가 의미 있다고 하세요. 작은 목표는 마음을 위한 따뜻한 불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뿌듯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이번 주 5분 작은 목표 하나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성취감이 외로움을 쫓는 열쇠니까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공원 한 바퀴 걷기를 목표로 적어보세요. 마음이 좋아 해낼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작은 목표로 하루가 한결 의미 있어진 느낌이 드시죠? 마지막 6번째 이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대단한 것 못해라며 자신을 낮추신 적은요? 혹시 혼자 있으니 칭찬해줄 사람이 없네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은 마음의 햇볕이에요.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에서 자신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건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이죠. 내가 나를 아끼고 응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진답니다. 게다가 스스로에게 친절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밝아집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마음의 따뜻한 편지야. 자주 건네면 외로움이 멀어져.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자. 라고 말하거나, 저녁에 오늘 참 잘했어. 내일도 힘내. 라고 다독이죠. 가끔 노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적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외로움이 줄어든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한 번, 12분 정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웃으며 보낼 거야. 라고 말하거나, 저녁에 오늘 고생했어. 잘했어. 라고 자신을 토닥여 보세요. 만약 말이 어색하다면 좋아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책상이나 거울에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나는 매일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같은 문구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다독여주세요. 85세의 고객 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혼자 있으니 위축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스스로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마음이 밝아지고 외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최 할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격려하시며 하루가 따뜻하다고 하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은 마음을 위한 포근한 햇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마워 사랑받았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시작하는 요령은 오늘 아침 1분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할 거야.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스스로를 아끼는 게 외로움을 쫓는 비결이니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마음이 좋아, 따뜻해.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6가지 유취미 갖기, 사회적 연결, 건강관리, 집 꾸미기, 작은 목표, 따뜻한 말을 모두 살펴봤어요. 이 방법들은 혼자 사는 삶을 외롭지 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보물이에요. 68세인 저는 이 방법들 덕분에 매일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웃으며 자신에게 따뜻한